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리핑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 이동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관련된 기사 자세히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중국 중앙은행장이 디지털 위안화 현금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블록스트림 새틀라이트 2.0 인터넷 없이 비트코인 전체 노드가 동기화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비트코인 ETP 기관 투자자들 침체기 때 기록적인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 포인트를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으로 자국은행 시스템을 연결한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센터에서 블록체인 기술 코로나 이후 은행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이다 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 이동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계속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이날 장중에 66.6%까지 상승을 했고, 현재도 기록적으로 66.97%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크립토 포테이토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유를 알트코인이 달러화 대비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뚜렷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월에 60%까지 떨어진 바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본격적인 알트 시즌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바라봤는데, 지금 알트코인의 강세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시장 전체가 폭락한 후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가까워지면서 비트코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상 점유율이 꽤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어제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비트코인만 4.61%가 상승하고 대부분 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보다는 지금 비트코인으로 계속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알트코인의 자금이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최근에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64% 정도에서 지금 66.9%까지 급상승하는 모습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유는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반감기 기대감 때문에 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알트코인의 지금 점유율을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0%. 자, 이걸 이제 보면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 이 신규 자금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으로 이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고, 알트코인들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는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트코인을 구매한 이 구매자들,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옮겨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장 내에서 자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최상이죠.
그래서 신규 자금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다면 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아직 그런 그 급격한 자금 유입까지는 아직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규 자금은.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는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 내 투자자들의 그냥 자금 이동으로 지금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 기대감은 결국엔 그 암호화폐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도가 높은 걸로 지금 볼 수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전망치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활동 재개 움직임이 중기적으로 비트코인 강세를 견인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투자자 여유 자금이 약 2조 3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그동안 관망하고 있던 투자자가 투자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 자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이 리스크 투자 상품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재개 기대감을 더해서 오히려 앞으로 다가온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는 투자 심리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업계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스의 공동 창업자인 안토니 트란셰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현재보다 470% 이상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는 하나 시장이 지날수록 강세 흐름은 뚜렷해질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투자 자산 중 하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프로젝트 디크레드의 공동 창업자인 제이크 요코 피아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이후 2배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그들의 작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가격을 2배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너무 투자하시는 건 조금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오른다고 또 할 때 그 반대 현상들도 나타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단기적인 투자는 조금 자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중국 중앙은행장 디지털 위안화 현금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리후이 전 그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가 지금 인민일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 출연해서 디지털 위안화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에 일찍이 나섰고, 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테스트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 선전, 수저우, 슝안신구, 청두 등 4개 도시에서 시범 활용에 들어갔고, 현재 중국 국가 인터넷금융협회 블록체인 연구 그룹장을 맡고 있는 리후이 전 총재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의 기존 결제 시스템과 달리 디지털 위안화는 특정 네트워크나 은행과 독립 운영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디지털 위안화가 현금과 다른 결제 솔루션을 대체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4가지 조건을 강조했는데요. 더 높은 효율성, 더 낮은 거래 비용, 상업적 가치를 가진 충분한 경제 규모, 그리고 대중 수용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는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디지털 화폐가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디지털 화폐를 법정 디지털 화폐,
CBDC와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그리고 신뢰기반 발행 디지털 화폐 등 세 범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제공하는데 전 총재는 이 디지털 위안화도 익명 거래를 지원하지만 거래 빈도와 규모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익명 거래라는 게 전부 다는 아니겠죠. 그 정부에서는 다 감시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우이 전 총재는 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는 앞으로도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네트워크적 한계를 극복해야 암호화폐의 안정적인 가치를 뒷받침하면서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극소수 프로젝트만이 영역을 확장하고 대다수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일부 이제 그 생존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중국 4개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슝안신구는 이 맥도날드, 스타벅스, 서브웨이 등 이 참여 매장 명단이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저우 같은 경우는 행정공무원의 교통비 보조금을 이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 있고 실제적인 생활에서 사용을 하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인민은행 관계자는 이 디지털 위안화 개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실전 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블록스트림 세틀라이트 2.0 인터넷 없이 비트코인 전체 노드 동기화가 가능하다라는 소식인데요. 블록스트림 세틀라이트가 2.0으로 업그레이드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세틀라이트 2.0은 웹에 연결하지 않고도 비트코인 전체 노드를 쉽게 동기화할 수 있고 또한 전세계 암호화폐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터넷이 없는 BTC 거래를 촉진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캐나다 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인 블록스트림은 이 비트코인 위성 네트워크 개발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지난 5월 4일인 블록스트림은 2년 만에 세틀라이트 2.0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위성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인터넷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인터넷이 무조건 돼야만 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블록스트림의 이 세틀라이트는 위성을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돼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그 공간이나 위치에서도 그 비트코인을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도 이번에 이제 더 빠르게 동기화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세틀라이트 1.0에 보다 지금 그 13배 정도 더 빨라진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1.6Mbps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뭐 LTE나 5G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반적인 비트코인 거래에서는 충분히 빠른 속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서도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 비트코인 ETP 기관 투자자들 침체기 때 기록적인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식스 스위스 증권거래소에서 이 출시된 비트코인 ETP의 기록적인 양과 지난 비트코인 가격 급락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침체 이후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 N6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 ETP 상품이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ETP가 약 53,233주와 62,986주로 기록적인 거래량을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ETF와 ETP에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집단 투자 제도법이라는 이 규제를 이제 받지 않고
이 핀마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독이 조금 이제 덜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ETP를 거래량이 이제 늘어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했고 급상승을 한 부분을 보면 가격과 이제 상관관계가 꽤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FX 헤지펀드 CEO에 따르면 이 거래량과 가격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68%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이 거래량과 이 가격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TP의 거래량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이제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저가 매수를 이제 뭐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 포인트를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블록체인 여가 포인트 통합 프로젝트 이 밀크가 이 밀크앱에서 이 신세계 면세점 계정을 연동하고 포인트를 서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신세계 면세점 가포인트를 보유한 고객들은 밀크 앱에서 밀크 코인으로 변환한 후에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나 이 현금화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밀크로 이 가포인트를 구매해서 이 신세계 면세점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신세계 인터넷 면세점 연동이 지난달 선보였던 야놀자에 이은 두 번째 계정 연동인데 이 밀크 관계자는 밀크 앱에 야놀자 신세계 면세점이 잇따라 추가되면서 앞으로 밀크를 중심으로 한 포인트 통합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제 밀크 앱을 이제 로그인해서 메인 화면에서 이제 신세계 면세점 연결하기를 해서 실제 이 밀크라는 것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 변환을 하면 이 밀크라는 그걸 다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서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복잡한 과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포인트가 실제적으로 이제 블록체인과 이제 암호화폐를 만나서 이 현금화나 이제 교환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시대를 맞이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있어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현금화가 이제 어려운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을 이제 해소하는 서비스들이 차츰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으로 자국 은행 시스템을 연결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탈리아 중앙은행에서 이탈리아 은행들이 분산 원장 기술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이탈리아 은행협회는 이 스푼타 방카 DLT라고 불리우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이 자은행 시스템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많은 은행 관계자들이 유선상으로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복잡한 과정을 벗어나서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기존 수일 내지 수주가 걸리는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코로나 이후에 은행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9일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은행산업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코로나19 이후 은행산업이 새로운 과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제로는 디지털화 촉진, 이 초저금리 장기화, 그리고 해외 영업 위축, 부실 여신 증가 우려 등을 꼽았는데요.
먼저 보고서는 대면 거래 수요가 기조적으로 축소돼 오던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디지털 은행으로의 변신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고객들이 대면 거래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게 동력이 돼서 은행들이 비대면 거래의 비중을 더 늘릴 소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더 활성화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기존의 은행들도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유럽 중앙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선제적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심층 보고서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분명한 규제 기준을 세워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잠재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체계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기 전에 관련 리스크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결제 속도 간소화 등 이 대중이 중요시하는 몇 가지 장점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기술하는 한편에 이 안정성 그리고 시스템적 오류와 같이 새로운 화폐 유형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도 다루고 있습니다. 은행은 이 가치 연동 기능을 상실하거나 담보 가치가 기대 수준에서 벗어나면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가치로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나 이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현실 생활에 지금 쓰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그런 선제적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 이제 곧 스테이블 코인들이 활용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둘기 지갑이 리브라 대항마 셀로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차일들리가 제공하는 비둘기 지갑이 글로벌 금융혁신 비영리 협의체 셀로 얼라이언스 멤버로 합류했다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의 셀로 얼라이언스 합류는 이 코인 플러그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리브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이 셀로 얼라이언스는 미국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를 셀로 재단이 이끄는 글로벌 연합체인데요. 이 블록체인 오픈 화폐를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 소외계층이 송금, 결제,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보다 손쉽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셀로 얼라이언스는 생각보다 이 탄탄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IT 전문 벤처캐피탈 앤드레이슨 호로위츠, 뭐 이런 업체들이 같이 합류한 이 얼라이언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